구독, 좋아요. 먼저 앞서 펴낸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양자 대결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거 먼저 띄워주시죠. 양자 대결입니다. 한덕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42.8, 그리고 한덕수 42.8, 이재명 51.7, 8.9% 격차가 났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김문수 후보 볼까요? 예, 김문수 후보 43.4, 그리고 이재명 51.1, 7.7 격차가 7.7% 격차가 났습니다. 다른 이낙연, 이준석 후보는 조금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제 평가하도록 하고요. 두 분의 중요한 이제 단일화 논의가 있는 시점에 저희가 5월 4일과 5일 이 조사를 했습니다. 5월 1일, 2일, 3일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 있었죠.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한덕수 전 대행의 출마 선언,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승리,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 이 1, 2, 3을 거쳐서 4일, 5일에 일단 여론조사 반영이 된 건데요. 이 결과 변호사 선생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게 국민의힘의 이 경선이 이브리그화된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후보들만의 어떤 집중도가 분산이 되고,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 선언하셨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이게 본선에 대한 경선 과정에서 힘이 빠지고 약간 좀 주목을 못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좋은 분이세요. 제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여론조사나 지지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또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포섭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또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단일화 이런 문제는 후보의 단일화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의힘 그 누구도 단일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는 이게 집중도가 분산되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이제 컨벤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또 당의 후보가 본선 후보로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책임하에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니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제일 열망이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후보잖아요. 그러면 후보한테 어느 정도의 그런 재량권이나 그런 걸 인정을 하고 그 후보의 판단을 존중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참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그날 바로 직후에 지금 단일화를 어떻게 해라 말라 아니 단일화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일화 기구 만들자고도 했고, 근데 그 당일날 와가지고 사실은 그게 후보 내놔라, 후보로 자당의 후보를 뽑아놓고 너 후보 그만하고 후보 내놔 이런 식으로 통촉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김문수 캠프도 최소한의 컨벤션 효과를 좀 활용을 하고 자기가 이제 혹시라도 모를 그런 이제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면 캠페인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캠페인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에서는 거의 도와주는 게 없고 그냥 김문수 후보 캠프는 캠프대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중한 내일 모레가 대선이고 단일화를 언제 하든지 간에 내일 모레가 대선인데도 이거를 아예 못하게 지금 당 차원에서 사실상 막고 있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고 정상적인 공당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선거에 이길 생각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들의 절차로 당원들의 그런 표를 통해 가지고 후보로 당선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밀 생각이 있는가? 이게 전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가 조금 낮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덕수 후보한테 다 이런 거를 갖다 바치라는 식으로 나오면, 아니 오늘 지금 페넨마이커 여론조사 봤죠?
여론조사라는 거는 상황이 바뀌면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모레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그 전에 좀 그 여론조사 좀 적게 나왔다는 식으로 이거를 마치 뭐 김문수 후보는 안 되고 한덕수 후보로 가야 되고 업무도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당무 선ቆ도 하지도 않고 내가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이번에 그 뒷부분에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죠. 일단 여론조사 면접 분석을 하고 당의 문제에 관해서 뒤에서 좀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자 여론조사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네. 이거조차도 김문수 후보도 이거를 이제 그 자만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건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그게 오늘까지 반영된 거지 그게 내일의 반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덕수 후보 측도 뭐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니까 그동안에 여론조사 높았으니까 뭐 어쩌자 할 이야기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 측도 지금 내가 여론조사 높으니까 뭘 자만할 문제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른되면 지금 앞서 이제 가상양자 대결 결과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격차가 좀 더 좁습니다. 예. 뭐 크게 뭐 압도적으로 좁은 건 아닌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덕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는 격차가 8.9%였는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를 붙으니까 7.7%거든요. 이제 이 수치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이재명과 더 붙을만하다, 이재명 후보가 더 붙을만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댓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의견들이 활발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대선 승리에 대한 열망과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승적 차원과 대의에 좀 맞게 좀 각각이 전부 다 좀 서로 협의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단일화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 보면 가진 희망이 확실한 희망을 가져요. 야, 이렇게 한덕수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과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 정도 격차면 지금 28일 남은 상태거든요. 이 정도 격차라면 충분히 따라간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범보수권에는 결집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건 우리는 결집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결집이 지금 더 안 올라갑니다.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저 상태 그대로 이제 프리징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집중을 해서 경선도 이제 뭐 단일화한다면 있겠지만 범보수가 손을 잡아서 정확한 우리의 공격 상대, 우리가 싸울 대상 누구인가를 타겟을 정해놓고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거는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을 지금 맹추격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이 51% 나온 걸 보고 야, 과반이 넘었나?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데 초점은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 중에 한 분은 과반을 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양자 대결이니까 이재명이 51% 그 어간에 있고 지금 그간에는 10몇 프로 또는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차이 났던 김문수 후보 또는 한덕수 후보가 지금은 한 자릿수로 지금 맹추게 가고 있다.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 이 부분이 이 여론조사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변화를 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의 흐름이죠.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장면이 바뀔까요? 이 뭐 금요일에 또 조사를 하고 다음 주 목요일 저희가 또 조사를 발표를 할 텐데 그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격차가 더 줄이라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50 과반이 넘었다 과반이었다가 지금은 40%로 내려오겠죠. 자, 그 장면들을 우선 여론조사 흐름에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자, 빅텐트 후보 적합도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김문수, 이낙연, 이준석, 한덕수 이 네 명을 놓고 누가 가장 단일 후보로 적합하느냐 했는데 없다가 제일 높습니다. 없다 34.8, 기타 잘 모름이 4.7, 합산하면 39.5인가요? 예, 거의 40%고 후보 중에는 한덕수 후보 24.1, 김문수 후보 20.7, 이준석 10.3, 이낙연 5.3 이렇게 나왔습니다. 20% 두 분이고 10%의 한 분, 한 자릿수 중에 이낙연 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저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이제 기존에 있던 기존 조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 너무나 중요하고 민심을 읽는 그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것도 보면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낙연, 이준석 이런 분들이 5% 10% 정말 실제 투표하면 저렇게 될까요? 저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없다라는 표현이 34.8이고 기타 잘 모름이 4.7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런 후보에 대한 신드롬이 있었는데 그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신드롬이냐면 반정치의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탈정치.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미워. 그런데 정치에 때가 덜 묻은 사람을 선호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제 정치 행적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그때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지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사자 경선에도 끼지 못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게 뭐 어떻다 저떻다 일단 그걸 떠나서 그거는 그런 반정치의 정치가 과연 그게 그 올바른 거냐. 그게 여론조사에는 많이 반영이 되지만 그게 실전에 가다 보면 실제 우리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세움과 표상과 공격과 그런 시행착오를 걷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자, 지금 한덕수 후보가 물론 이제 그 높은 표가 있습니다. 비교적. 근데 아까 우리가 보죠. 가상의 양자 대결은 또 김문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맹점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 반정치 탈정치 후보에 대한 선호. 이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런 제3 후보가 나타나면 한동안은 그게 인기를 끈다고요. 근데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이 시간대가 넘어가면 그게 다시 그 양자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한덕수 후보로는 이기는데 김문수로는 지는데 또는 반대로 김문수 후보로는 이기는데 한덕수 후보로는 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그게 의사결정을 반영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치판에 그래도 꼭 다 오래 있고 하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판읽기, 수읽기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에는요 삼지대가 없습니다. 삼지대라는 게 근데 왜 그러면 있느냐? 이건 평상시에는 삼지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단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면 전쟁은 적군과 아군밖에 없는 거지. 그 사이에 어딘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 편이 아니면은 전 적국으로 이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제3지의 어떤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 보면 지금 이준석 후보라든가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10% 뭐 5.3%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게 실제 대선 본게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 1% 정도 뚝 떨어질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2, 3%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만약에 양자 대결로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굉장히 팽팽한 깻잎 한 장 차이로 지지율로 가서 막판에 누가 이길지 예측이 불가능한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2% 또는 이낙연 후보 가지고 있는 뭐 1% 이하 이 표도 끌고 와야죠.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뭐 0.몇 % 차이로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긴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좁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비해서는 거기에 비해서 없다가 34.8%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국민의힘과 그러면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 가지고 있는 여망이 한덕수하고 김문수 후보 둘 다 좋다. 우리 그 중에 한 명 누군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지지하겠다는 그 열망이 없다. 35%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한 명으로만 좁혀만 달라. 그럼 우리는 모든 민심과 표를 다 주겠다. 이런 게 지금 표로 지금 나타나는 게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예. 자, 여론조사 우선 살펴봤고요. 현실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은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던 적은 없죠. 잡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론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당연히 그 여론 단일화 과정에는 크고 작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어느 시점에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시점도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 측이 입장 상황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소란은 다 있을 수 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짐짓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단일화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건 현실 정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소란과 자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수습이 되고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시너지를 어느 후보가 그걸 가져가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포인트는 거기에 있겠죠. 소란과 잡음을 일으켜서 마이너스가 되느냐 아니면 그 소란과 잡음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추동하고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그것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냐 하는 것도 후보와 캠프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뭐 주요 의제는 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단일화 문제였어요. 국민의 지금 힘이 어떤 형편인지 적나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힘 현황이야 우리가 적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난리 법석인 당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자, 대선 후보를 국민의힘이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단일화 문제 관련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하나하나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확인이 됐으니까요. 원익선 변호사님, 이준호 대변인 그 문제 각각이 어떻게 보시는지 원 변호사님 어떻게 상황 보세요? 지금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뽑은 본선 후보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본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아니 단일화를 언제 그 김문수 후보가 반대를 했고 단일화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단일화를 해야지 본인도 당선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그 이런 그 뭐 흔히 속칭 쌍권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뭘 그 대통령에 당선시킬 더 대단한 걸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본 후보를 지원하고 본 후보에 대한 판단, 김문수 후보에 대한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당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당 사무처도 전혀 지원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이 지금 뭐 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선의 승리를 원한다? 저는 그러면 절대 이거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 이거는 김문수 후보 때문이 아니라 이 그 두 지도부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사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내용들이 이렇게 그 후보 알기를 무슨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남의 뭐 자식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맨날 이렇게 그 정통 보수들이 우리가 뭐 뻐꾸기가 알랐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친자식도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는데 그 뻐꾸기가 뭐 알랄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막 다 이 주춧돌을 다 빼가지고는 이미 그 장동혁 사무총장도 내정이 됐다가 임명이 안 되고 그리고 뭐 황우여 대표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니 하루는 줘야지 하루는 이렇게 그 뭘 그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거를 당일날 바로 본 후보 되자마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일화를 후보가 단 한 번도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고 했어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단일화 과정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뭐 윤통 때도 단일화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거는 본 후보 등록하고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에 단일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문재인 그때 그 당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DJP 그 전에 또 뭐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마다 무엇이 정답이냐 단일화의 과정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결과 컨벤션 이런 것들은 누가 그거를 판단합니까? 두 그 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의원이 판단을 해요? 자기들이 뭐 서울시장 선거라도 강원도지사 선거라도 한번 나가봤어요? 자기도 뭐 국회의원 선거 그것도 아주 유리한 지역구에 선거 해본 게 단데 자기들이 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후보는 부천에서 선거한 사람이고 경기도에 선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본인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후보를 뽑아놓고 존중하지 않고 후보를 오히려 선거 활동을 더 못하게 이런 식으로 사실상 막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당의 운영입니까? 아니 저는 이거는 지금 뭐 당이 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덕수 후보한테 단일화를 시켜주겠다. 자, 이거 지금 페넷마이크에서 여론조사 나온 거 보세요. 나는 여론조사가 절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설마 그게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한테 정말 이렇게 어떤 단일화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그 전에 조금 몇 번 이게 좀 불리하게 나왔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게 무슨 당원들이 뽑지도 않은 지도부 아닙니까? 원내대표 당원들이 뽑았어요? 비대위원장 당원들이 뽑았습니까? 아니 이거 아무것도 그런 정당성이라는 게 없어요. 당원들에 대한 정당의 정당성이 없는 이 두 지도부가 와가지고 그 당원들의 힘으로 뽑은 이 그 본 후보한테 제가 여론조사 좀 보니까 뭐 한덕수가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일화 뭐 하면 안 하면 뭐 그 이상할 것처럼 이렇게 주춧돌을 빼고 발목을 자르고 그따위로 선거를 하면 아니 이길 사람도 못 이겨요.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그 민주당에서 지원받고 있나요? 이재명은 단일화 안 해도 돼요? 이재명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도 뭐 정의당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누가 해야 되고 다 물밑에서 하고 자기가 최선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후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지금 안 해주면서 지금 언론에서 여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 이런 언론 플레이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민의힘 정당은 있을 필요도 없어요. 뭔 이런 그 대선에서 이길 생각도 없고 대선에 이길 줄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언론 플레이를 이따위로 합니까? 저는 뭐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논평을 해주셨는데 이줄 대변이니까 좀 말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데 저는 있어요. 대변인이니까 국민의힘 전 대변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김문수 후보께서 부천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셨던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부천에서 국회의원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부천에서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후보가 탄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굉장히 대단한 역량을 가진 후보라는 게 지금 뭐 그 말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도 3번이나 했고 도지사도 2번이나 했었고 장관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일정을 보니까 TK, PK 가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의 공식 대선 주자는 딱 한 명이다. 김문수 후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식적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가는 모든 행령이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에서 모든 지원을 받아서 사람과 인력과 자본 다 선거 자금이죠. 다 동원받아서 지원받아서 공식적으로 내려가는 거고 거기서 말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고 이거는 말한 것을 공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실제 실행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면 국민들이 또 모이는 거고요. 지지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있는 거는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에서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론조사를 따지면요. 처음부터 1등했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맞긴 맞죠. 12월부터 이제 혹시나 모를 조기 대선 때문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쭉 1등 해온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1월달 가가지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나오면서 주춤하긴 했지만 그거 잠깐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해왔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한덕수 후보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덕수 후보가 제3후보 무소속 후보로 등장하면서 야, 저 둘이 손 잡는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번 대선 승리에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더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그 108석을 가진 그런 정당에서 나온 1등 경선 후보를 빼고 굴러온 돌이라는 표현은 그러지만 어제 밖에 있던 제3지대 사람을 무조건 모셔와가지고 어떤 정당한 절차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민주적인 정당 속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가 없으니까 뭐 민주적인 절차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국민의힘은 적어도 정당성과 민주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절차만 지킨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파 지지자들과 그리고 국민 다수 중도층과 무당층이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앞서 얘기 장동혁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왜 장동혁 의원이 후보께서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지시를, 그러니까 당무선권을 이제 쓴 것인데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장동혁 의원이 결국은 고사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는지 단일화의 여러 문제의 한 걸림돌이 된 건지 그 과정에서 뭐 그냥 진통 정도로 본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장동혁 의원 개인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 네. 원칙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뭐 그게 후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당무 우선권이 뭐가 만능 열쇠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또 그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법률자문위원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저보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당헌 당규 해석을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당헌 당규 개정 그 특위위원으로도 여러 번 참석을 했고 네. 제가 그 법률가로서 수많은 네거티브를 했고 네거티브 공격 대응 뭐 방어 뭐 현역 의원들 옛날에 적폐 수사할 때 그 의원들 또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고 저보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보다 오랜 시간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당의 율사로서 참여한 사람은 감이 없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네. 자부를 하는데 당무 우선권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후보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비대위원장 하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때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네. 당무 우선권으로 사무총장이 된 분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을 뭐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 당이 사무처가 지원을 하려 그러면 사무총장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도 선거 때 항상 그렇게 해 왔어요. 이번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지적을 다 하셨는데 자기가 손발 맞출 사람, 그 손발 맞출 사람을 그 임명을 해 왔다. 요즘 이번에는 뭐 기간이 짧아가지고 뭐 그러나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도와 상식으로 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언급할 게 아니고 언급하지도 제가 않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당이 정도와 상식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당도 살고 후보도 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자, 이준호 대변인에게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한덕수 후보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나는 이제 단일화 과정의 어떤 메시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대체적으로 반이재명 연대 이렇게 근데 그게 조금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반이재명 연대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덕수 후보는 개헌연대 출마 때부터 개헌연대를 상당히 주장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게 두 개 나눠가지고 꼭 하나를 선택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뭐 중국집 가지고 짜장면하고 짬뽕 다 먹고 싶으면 짬짬을 시켜가지고 한 그릇에 반반씩 덜어준 거 있죠. 그런 메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반명,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창출 막는 거는 굉장히 시대적 소명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 맞서 싸우려고 하죠. 그것도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맞서 싸워서 자유 진영에 가치 있는 시장 경제 선진국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은 자기는 반미 운동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하죠? 미국에 유학 보내고 본인도 뭐 휴가철 되면 미국 가서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을 보여왔고 위선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세력의 정권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개헌은 우리가 지금 이번 이슈는 개헌이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 정권이 모두 다 개헌을 얘기해왔습니다. DJ 때부터 개헌해가지고 한 번도 개헌 얘기 안 한 정권이 없어요. 근데 할 때마다 개헌이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정권 초반에 현직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의 국정 운영권을 쥐고 싶으니까. 그리고 정권 말기에는요. 그다음 대선 주자가 본연 임기 5년을 다 채우고 싶게 또 개헌을 안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영원히 개헌을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87년 제7공화국 상태로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7공화국의 한계가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제왕적 의회가 나타났을 경우는 우리 가정은 그때 안 했지만 지금 나타났잖아요.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어버리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제왕적 의회 권력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헌을 통해 가지고 제왕적 의회 권력도 완화시키고 견제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도 나눠주는 분권을 시키는 이런 분권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지금 딱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 출범도 맞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7공화국의 한계를 지금 고쳐서 8공화국으로 나가는 밀어 나가는 이 상황은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잡아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원영석 변호사님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에 맞서는 경쟁력 이게 중요한 요소겠죠. 번보수 물론 적합도 이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지금 당면하게는 이제 단일화 노고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건 단일화에 누가 더 적극적이냐 이 부분을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이런 사람 유권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재명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적극적이냐 그에 따라서 후보나 진영에 대한 평가도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 후보 진영에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누가 실제로 저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걸 이제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제 어떤 의견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보이면 자꾸 비판이 한편으로 늘게 되기 때문에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양 후보가 보여야 된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후에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시기는 이제 현실에 작동하는 여러 상황 때문에 금방 뚝딱 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시점 문제도 있고 방안도 있고 타이밍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단일화를 하는 게 실제로 극적인 효과를 낼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역대 그 대한민국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 네.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나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정답인 방식이 없다고요. 그러면 정답인 방식의 단일화는 없는데 그러면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적어도 그 판단은 후보가 하는 겁니다. 후보가 당선되려고 나왔지 낙선하려고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선과 당선에 대해서 그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후보고 후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몇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데서 선거해가지고 당선돼 놓고는 뭘 그 선거를 알고 뭘 안다고 지금 자기들이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니까 말씀하시면 존중은 하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캠프나 아니면 후보나 여기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정답인 단일화가 없어요. 단일화 연대 아니 저번에 그 이준석 그에 대해서 이준석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됐죠? 김문수 후보가 엄청나게 얻어터졌어요. 그래요? 내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준석하고는 단일화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안 해야 되면 우리한테 불리할 거면 안 하는 거고 유리할 거면 유리한데도 안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 판단의 최종 결정은 결국 후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 후보의 입장도 존중을 안 하면서 처리를 하면서 무슨 그게 성공한 단일화가 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를 그렇게 무시하고 후보를 억압하고 후보를 핍박하는 그런 게 과연 대선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공당의 자세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후보가 결정을 하게 후보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원영석 변호사 이제 네, 제가 한번 하실 얘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회창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회창 후보는 당시에 DJ 정권 5년 내내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했습니다. 5년 내내 1위 하다가 딱 한 번 선거하는 날 그날 졌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 4년 정도 가까이 지금 대선 주자로 내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 1호 대선 주자로. 자, 이회창 후보가 왜 딱 하루만 5년 내내 1등하는데 왜 딱 하루만 졌느냐? 단일화 때문에 진 거예요. 자, 단일화의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무섭고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4년 내내 1등을 했지만 선거 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까지 혹시 더 터진 상황이고 사법 리스크가 강 건너에 있는 사법 리스크와 발등에 떨어진 사법 리스크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절대 날리면 안 되고요. 꼭 단일화 시켜가지고 한 방에 이재명 후보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집단관계 민주당 문제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사실은 후보로서의 평가도 받아야 되고 단일화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도 잘 풀어야 되죠. 자,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단일화 문제도 꾸준히 잘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후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서로 존중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당에서 그 역할을 당연히 후보로서 접대받고 대접받아야 되죠. 접대라니까 이상하네. 대접받아야죠. 대선 후보 뽑아놓고 그걸 대선 후보가 아닌 것처럼 한다면 그건 국민의힘 정당으로서 자기 정당의 최고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도 그러면 그건 정당이 될 수 없죠.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또 국가 위기적 능력도 우리가 평가하면서 함께 단일화의 국면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삼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 산삼 5년근 3+3 뿌리 42,900원 산양 산삼 7년근 3+3 뿌리 75,9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